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헌론이 문재인 정권 핵심부에 의해서 여전히 기도되고 모색되고 있다. 개헌론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는 것과 관계하여 여러분과 함께 우려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헌론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 권한만 갖되 내년 3월 9일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한다. 그리고 내정에 관한 일체의 권력은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가 갖는다. 이걸 편의상 내각제라고 하기보다도 오스트리아 제도와 유사한 이원 집정제라고 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도 이원 집정제 개헌론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은 이 개헌론을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 친정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사설에서, 기사에서, 만평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에 의해서 이게 희화화되고 있다.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 간신히 지지율이 30% 넘었다. 그거 믿을 사람 없어요. 툭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레임덕은 이미 와 있고, 이런 대통령을 남은 임기에 이게 떠받들어 가지고 친문 대통령 후보를 창출해서 내년 3월 9일 선거에 친문 대통령을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우선 눈에 보이질 않지 않느냐. 지금 여권의 대통령 후보라고 그러면 1. 이재명, 2. 이낙연, 정세균. 이낙연, 정세균은 이미 변두리로 낙마해버렸고, 이재명은 윤석열,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는 윤석열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재명마저도 친문 세력은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해서 당선시킬 의향이 없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에 지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사 경쟁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몹쓸 짓을 했습니까? 친문 세력들이 두들겨 패고, 경향신문은 아랍한 그 통당 광고로 해경궁 김씨가 누구냐, 이재명 씨 부인이 김씨인데 뭐 그런 식으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감정의 앙금이 쌓이고, 또 이재명 지사의 성격상 튀는 공이니까 대통령 되면 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깊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원 집정제 개헌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 신호탄이 지난주에 친문 핵심인 부산 출신 재선 의원 전해수 의원, 친문 세력 몇십 명이 모인 그 모임의 이제 간사인데 그걸 쏘아 올렸어요. 전당대회를 일단 2달 연기하자. 여당 대통령 후보를 뽑아가지고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기보다는 더 늦춰가지고 후보를 뽑자. 여긴 2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 아마도 지금 추세로는 잘 안 찾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B 플랜이 이원 집정제 개헌이죠. 그 사이에 이 개헌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집권 핵심부는 이 개헌론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합니다. 3분의 2 이상 국회에서. 그런데 190석 약간 넘어는 민주당과 그 우당 소속으로 합하면 190석이 좀 넘으니까 야당에서 한 10석만 넘겨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야당에도 이원집정제 개헌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공작을 통해서 유인할 수가 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인데, 국민들에게는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이 계속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악순환이 되고 대통령이 계속 감방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자. 직접 뽑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산하자. 아주 근사하게 들리죠. 이렇게 해서 국민을 현혹시켜서 이원집제 개헌을 도모가 가능하다. 아마 이런 판단으로 A 플랜 후보를 앞으로 석 달 사이에 계속 찾고 불연이면 그와 동시에 이원집제 개헌을 모색한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추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유의해서 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개헌이 앞으로 내년 3월 9일 대통령은 일단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뽑는 그 일정에 비춰봐서 기간이 괜찮겠느냐. 9월달 이후에 해도 그 시간은 충분합니다. 개헌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20일 공고가 끝나면 국회가 60일 안에 표결해야 되는데 이 표결기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가 표결하고 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니까 이걸 전부 줄이면 스퀴즈 하면 2달 안에 개헌이 국민투표까지, 물론 국민투표에서 저는 반대되리라고 부결되리라고 믿지만은 그 시간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간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정권 핵심부가 야당을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실질적 야당 의원이 106명인데 그 106명 중에 한 10명만 이렇게 땡기면 되는데 그 안에는 개헌 찬성론자가 있다. 둘째로는 김종인 씨가 이걸 꿀렁대고 있다. 김종인 씨의 평생 소원이 이원집정제 개헌입니다. 왜 그것을 집착하느냐 하는 것은 제 추론에 의하면 자기가 이 개헌론의 주도적 입장에 서서 개헌을 성취시키면 총리는 어차피 이 국회에서 뽑으니까 이게 거의 3분의 2 이석인 민주당 중에서 총리가 나오고 그 실권을 지니까 명목상 일단 허수아비 대통령이지만은 청와대에 좌정하니까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노욕 때문에 계속해서 제1야당 국민의힘당에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최근에 김웅 의원인가 한 일을 그 사람이 찾아갔는지 불렀는지 무슨 대담을 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도 뉴스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꿀렁거리가 한 10여 명 데리고 가는 거 본인은 낙관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정권 실세의 입장에서는 꿀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당 의원들에게 제정신 차려라. 일부 의원들이 이 이원집정제에 기울어 있고 당 외 세력, 과거에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했던 현직 국회의원 신분 아니지만은 이런 유력자들이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고 펌프질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 하는 게 압도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요. 그 국민은 내년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겁니다. 어디로? 야권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판에 소수라고 하지만 이원집정제 개헌에 기대고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배반자들이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보면 패배주의에 휩싸였다. 이게.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가시적인 게 없지 않느냐. 만들어내야지. 밖에 있는 사람 데리고 들어오든지 안에서 누굴 내세우든지 만들고 단일 후보만 되면 서울시장 선거 경우에 4월 7일 압승한 이유가 그대들이
자례가 된 것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단일화됐기 때문에 표 찍을 곳이 생겼다. 이래서 이번에 표가 간 것이지, 이번 후보가 좋다, 국민의힘 당이 좋다, 이래서 압도적으로 된 게 아니죠.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단일화 된다. 단일화 돼서 후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에 국민들이 표를 찍겠다. 이런데도 그대들이 패배주의에 적거나 아니면 다른 계산, 이게 뭐 복잡하니까, 후보 단일화도 복잡하고 또 대통령 후보 모셔오고 뭐 이런 것도 복잡하니까 뭐 그냥 내각제, 이원집정제 찬성해 주고 그 부스러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막말로 부스러기. 그러니까 이원집정제가 되면 장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되니까 현행 헌법대로만 하더라도 국무위원 수, 그러니까 장관 수를 30명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현재 18명인데 30명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대1 비율로 한 10석은 야당에도 배당이 되니까, 그래, 그 부스러기 먹으려고 그래? 그대들. 그래, 그것 때문에 국민의 압도적 여론, 이 썩어 빠지고 부패한, 무능한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는 국민의 여망을 배반을 하고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아니면 물밑으로 야합을 해가지고, 아니면 특정한 자가 이원집정제 아래서 뭐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동조해서 이렇게 개헌에 찬성을 해? 만고역적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고역적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정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야당 의원 106명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 입장을 분명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이걸 당 금고에 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화두의 두 번째는 부득이 홍준표 의원 입당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 당내에 왜, 누가, 무슨 이유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드러나기로는 김웅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당에다가 침 뱉고 돌아다니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홍준표 의원 입당 여부가 뇌관이라고, 뇌관. 그래, 그렇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 시절에 2018년에 이 정권이 맛보기로 야당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했지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데서 자유를 지우는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 밑창을 까는 개헌안을 제안을 했지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국이라는 자가 민정수석 비서관이 사흘에 걸쳐서 110조에 해당하는 개헌 헌법 조문을 나누어가 설명한다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가면서 그 순간에 그 친구는 그 대통령 꿈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빚을 졌으니까 그걸 하라고. 그게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은 정부 안에 법무장관이 해야 할, 이따위 짓들을 했는데 그것을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이런 지하에 표결하는 날 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그래가 그냥 보기 좋게 부결시켰죠. 그리고 공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천덕꾸러기 쳐박듯이.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 김종인 씨의 개인 감정이 있어요. 김종인 씨가 동아은행으로부터 돈 받고 뇌물 사건을 조사받을 때, 30분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일이 있으니까 아주 미워해요.
그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 개인 감정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입당을 막았다. 김종인 씨도 떠났다. 홍준표 의원 대통령 후보로 지난번에 야계 후보로서는 1등을 한 사람이다. 뭐 말을 험하게 한다. 그를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어떻게 당선됩니까? 본인은 험지를 지원했지요. 양산, 김두관.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서겠다고 나선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낸 중진 김두관 나오는데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가지 공천 안 줬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간발의 차이로 어렵사리 당선됐다. 양산에 나갔으면 김두관은 떨어졌다. 민주당 이석은 하나 줄고 국민의힘당 하나 늘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대들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대접을 제대로 했는가? 그래, 그가 입당해가 당대표에 도전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고 그건 그의 자유고 그건 그때 가서 또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당이 아니냐 이 말이야. 개인 감정들이 끼어가지고 그래 김종인 씨가 그렇게 반대했던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도 한 그런 정당이 공천을 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피투성이로 만드는 사람이 간신히 당선돼 올라온 것도 입당을 안 시켜? 천행공로할 일이야. 천행공로할 일이야. 정신들 차려요. 지켜보겠습니다.